짧지만 소름 돋는 사연. 호장님 사연입니다. 비 오는 날 밤에 나가지 않는 이유. 저는 비 오는 날 밤 늦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섭고 소름이 돋습니다. 이 일은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비가 진짜 엄청 오네.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짜증이 나던 중 배가 고프더라고요. 시간은 밤 11시 30분쯤이었는데 모름지기 라면은 밤에 먹어야 맛있잖아요. 불닭볶음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우산을 쓰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구매한 다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도 늦고 비도 많이 오는 데다 이 불닭볶음면도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가는 큰 길이 아닌 지름길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골목길은 밤에는 위험해서 잘 가지 않았던 데다가 혼자서는 그 길로 다니지 말라는 말도 들었지만 당시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냥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길엔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쪽을 지나갈 때 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안심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느낌에 그 가로등 쪽을 다시 보았는데 어떤 흰색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쳐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어버렸습니다. 저기 거기서 뭐 하세요?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설마 사람이 아닌 귀신인 건가 싶어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침 앞에 마트가 있어서 들어갔고 그런 저희 모습에 아주머니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이 학생,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떤 젊은 여자가 저를 쫓아와요. 그 말을 하며 마트 문 쪽을 보았는데 거기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엔 너무 놀라 넘어졌고 손가락으로 그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예요. 저기. 제 말에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아무도 없는데 왜 그래? 누가 있다고? 아주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며 문을 열려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줌마 안 돼요. 문 열지 마세요. 하지만 저의 외침에도 결국 아주머니께서는 문을 여셨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어리둥절하게 보고 계셨지만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곤 마트에서 나와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렸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터라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혼나기만 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니까 그런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건가 싶어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창문 밖을 보았죠. 저희 집이 2층이라 창문 밖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보이는 구조입니다. 창밖에서 아까 그 젊은 여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너 나 보였구나. 지금도 보여? 그 여자는 역시 귀신이었습니다. 그 귀신은
저를 쫓아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멀리 창밖에서 하는 소리는 왜 다 들렸을까요? 아니, 정확히 들렸다기보다 머리에서 울렸다고 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또 저를 찾아올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비도 추적추적 오고 그때 일도 생각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괜찮겠죠? 석구님들도 혹시 모르니 비 오는 날 너무 늦은 밤엔 나가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그 여자가 저를 기억하고 쫓아올까봐 좀 두렵습니다. 이태리 80년 전통 무김치님 사연입니다. 너도 나도. 저와 제 동생이 겪은 실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고2였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이사를 간 아파트에서 1년쯤 살았을 때니까요. 그날은 비도 안 오고 오히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11시쯤 잠이 들락말락 할 때였죠. 이제 막 자려고 누웠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mp3를 들으며 잠이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곡 반복으로 틀어놓고 이제 막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 뭔가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심지어 틀어놓은 노랫소리조차도요. 그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이나 귀신 같은 건 이야기로만 들어왔었고 전혀 보이거나 한 적이 없어 믿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안이 고요해지니 불안한 마음에 물이나 한 잔 먹고 다시 자자 싶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제서야 이게 바로 가위구나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외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 좀 깨워줘, 엄마. 그러나 입은 움직이지 않았고 정신만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체념을 하곤 그냥 천장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희끄무레한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점차 선명해지더니 이내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기괴하더군요. 두 팔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발로 제 양 어깨를 꽉 밟은 채로 제 위에 있었거든요. 얼굴은 계란형에 눈은 곤지암 영화에 나오는 귀신의 눈 정도로 컸고 입은 무표정에 머리는 목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서 있는 그 자세에서 허리만 내려 얼굴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한 채로 속으로는 오만 욕을 다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팥하고 가위가 풀렸고 저는 울면서 안방으로 엄마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여동생도 방에서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엄마를 부르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도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가위에 눌린 이야기를 듣다가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동생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였습니다. 순간 훅 하면서 시야가 바뀌더니 제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위에 뭔가가 생기더니 저를 밟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훅 하고 허리를 숙이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은 그냥 귀신 꿈인 것보다 생각을 했다더군요. 동생은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자주 꾸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귀신이 훅 하고 동생을 돌아보았고 동생이 아 하는 순간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깬 건가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가위에 눌렸구나 생각할 때쯤에 아까 보았던 그 귀신이 자신의 양 어깨를 밟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야, 혹시 그 두 팔이 없고 눈이 광대같이 큰 여자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가 허리를 숙여서 날 빤히 보다가 훅 사라져서 지금 나온 건데. 동생은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날 일어난 일이 이 일과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날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에서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뒤통수에 혹이 난 상태로 학교에 간 사실을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